안녕하세요. 일본 직구남 카이입니다. 지난번 시간은 제가 일본 직구에 필요한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각 서비스들에 대한 처리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번 시간에요. 첫 번째 시간에 일본 직구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크게 배송대행, 구매대행, 입찰대행, 결제대행으로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본 배송대행에 대한 처리 과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배송대행이라는 것은 회원님께서 일본 배대지에서 발급받은 일본 전용 주소를 가지고 직접 주문을 하시고요. 그 주문하신 건을 일본 배대지를 통해서 국제 배송을 받는 그런 처리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표에서도 보시듯이 회원님께서는 일본 상품을 직접 주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 주문하실 때 일본 배대지에서 받은 일본 전용 주소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문하신 후에 바로 일본 배대지 쪽에 배송대행 신청을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문하신 그런 건이 발매일이 돼서 발송이 되면 그 상품이 일본 배대지로 배송이 될 텐데요. 일본 배대지에서는 도착된 상품과 신청받은 그런 배송대행 건을 대조를 해서 상품 도착되었습니다 라고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처리가 된 그 건에 대해서 회원님께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를 해주시고 일본 배대지에서는 그 주문건을 국제 배송을 해줄 겁니다. 일단 서비스 이용료는요, 크게 국제 배송비와 배송대행 수수료 두 가지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포장 무게로 보통 정해질 겁니다. 국제 배송은 보통 EMS나 DHL이나 페덱스 이 세 가지가 보통 있는데요. 포장 무게나 아니면 부피 무게로 정해지고요. 그리고 배송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통 1kg 이내, 3kg 이내, 10kg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무게에 의해서 배송대행 수수료가 각 업체마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에 맞게 지불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요, 일본 구매대행 처리 과정인데요. 구매대행은 회원님이 직접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그 상품을 찾아서 대행업체에 구매를 맡기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간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겁니다. 그 찾기만 하신다면 구매대행 통해서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표를 한번 볼게요. 일본 상품을 먼저 찾으시고 그 찾은 상품의 정보를 가지고 그 일본 대행업체 쪽에 대행 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체에서는 재고를 확인하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일본 내 배송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1차 결제 비용을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 안내를 받은 그 견적을 보시고요. 1차 결제를 완료를 하시면 그 대행업체 쪽에서는 그 주문하신 건에 대해서 구매를 진행을 하고요. 구매 진행된 건이 일본 대행업체 쪽에 발매가 돼서 도착이 되면 현지 배송 완료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포장 무게를 확인해서 2차 결제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회원님께서는 2차 결제를 결제를 해주시면 그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 주소로 국제 발송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1차 결제와 2차 결제로 나눠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눠서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1차, 2차로 나눠졌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1차 결제는 상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그런 비용을 먼저 받고 진행을 해드리는 거고요. 2차 결제는 국제 배송비예요. 근데 국제 배송비는 상품의 포장 무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차로 나중에 상품이 도착된 후에 정확한 요금을 청구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요, 야후 입찰 대행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야후 입찰 같은 경우는 일본에만 있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야후 옥션이라고 중고 상품이나 신상품을 입찰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회원님께서 야후 아이디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야후 입찰을 하시고 구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결제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야후 입찰 대행을 이용하시는 게 이게 보다 이제 안전하면서 간편하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리 과정 표를 이제 살펴보면요. 구매 대행과 비슷한데 틀린 부분은 단지 이제 희망 상한가를 제시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해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입찰을 통해서 결국 그 입찰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 점만 틀리고요. 일단은 입찰 상품을 찾는 건 동일합니다. 어떤 상품을 나는 입찰해서 구매할 건지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희망상한가, 즉결가라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 경쟁을 해서 마지막 가장 높은 최대 입찰가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희망상한가를 내가 얼마까지 입찰을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신청을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구매 대행과 틀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신청을 넣어 주시면 그 신청받은 그 입찰 희망가에 대해서 이제 1차 결제를 받으실 거고요. 1차 결제를 완료를 하시면 이제 대행업체에서 그에 맞게 2차를 진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낙찰이 됐을 때는 그 상품은 이제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고 일본 사무실에 이제 그 상품이 도착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서 다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과 마찬가지로 모두 이제 구매가 돼서 일본 사무실에 도착이 되면 이제 포장 무게를 측정을 해서 2차 결제 금액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2차 결제는 국제배송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회원님께서 2차 결제를 완료를 하시면 이제 그 상품은 한국 주소로 이제 국제 발송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일본 결제 대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본 결제 대행은요, 본인이 결제는 못하지만 직접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야후 옥션 같은 경우도 야후 아이디를 직접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직접 로그인 하셔가지고 본인이 새벽이나 언제나 직접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낙찰 받으신 후에는 이제 결제 대행을 이제 대행업체에 맡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일본 쇼핑몰에서도 은행 송금으로 주문을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편의점 결제로 주문하실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먼저 주문을 빠르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 부분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한데요. 이 결제 대행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먼저 주문을 넣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카드 결제 대행은 해주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카드 결제 대행이 필요하신 그런 경우라면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은행 송금이나 편의점 결제나 아니면 뭐 대금 상환 이런 세 가지 경우가 결제 대행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은행 송금 편의점 결제 같은 경우는 그 결제 금액과 그 결제에 필요한 정보들 를 확인하시고 결제 대행을 신청을 넣으시면 견적을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결제를 완료를 하시면 대행업체에서 이제 요청하신 그 결제 정보를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대금 상환 같은 경우도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대금 상환이라는 거는 상품을 주문하면 그 상품이 그냥 일본 주소 쪽으로 발송이 돼 버리는데요. 그 발송된 상품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하는 게 대금 상환이거든요. 그 대금 상환건에 대해서 일본 대행업체 쪽에 먼저 결제를 해 놓으시면 대금 상환을 처리해 줄 수가 있겠지만 미보고된 그런 대금 상환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업체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대금 상환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먼저 대행업체 쪽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두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의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인은 어떤 서비스가 맞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 고객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일본어가 서툴러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는 분들, 그리고 배송 문제, 트러블 같은 게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 발송되기 전에 이게 제대로 된 상품이 주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구매 대행을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송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 일단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그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일본어도 뭐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시고, 일본 배송 대행이나 뭐 일본 직구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배송 대행을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제 부분도 직접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뭐 절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주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품의 진행 상황이나 배송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일단은 구매 대행에 대한 장점을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편합니다. 구매 대행은 그냥 본인이 뭐 일본 쇼핑몰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상품만 찾으셔가지고 맡기시면 이제 대행업체에서 구매부터 국제 발송까지 모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본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난감하고 어떻게 대책이 없이 손해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행업체,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면 대행업체가 모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건들, 2건 이상을 이제 주문하신 경우에 개별로 국제 배송을 받게 되면 국제 배송비가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2가지 이상의 주문을 묶어서 한 박스에 국제 배송을 받는 경우에는 국제 배송비를 좀 절약할 수 있겠죠.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의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직접 주문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발매일이 지났는데도 뭐 아직 도착 처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구매한 이후에 꽤 오래 시간이 지났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행업체에 문의하시면 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배송 대행에 대한 장점을 살펴볼게요. 가장 빠르게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 주문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로스가 없습니다. 본인이 주문하고 싶을 때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주문한 거기 때문에 진행 사항을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뭐 이거는 구매 대행과 마찬가지지만 여러 건을 이제 묶어서 국제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대행에 대한 단점은 단지 이제 좀 번거롭다는 거. 그 번거로운 거를 이제 회원님께서 모두 커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은 일본 쇼핑몰에 가입하는 부분. 이 가입하는 부분도 결국은 일본 배대지 쪽에 일본 주소를 확인해서 본인이 직접 실수 없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도 직접 하셔야 되겠지만 결제까지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여러 가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주의하셔야 될 그런 한 가지가 이제 일본 배대지를 이용하셨을 때 본인한테 할당된 일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번지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사소한 번호가 누락되거나 이런 이제 본인의 실수로 일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지 않으셔서 일본 배대지 쪽에 처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오배송이 되거나 하는 그런 트러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일본어로 일본 상점이나 배송업체 쪽에 문의를 해서 해결하셔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배송 대행보다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본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요. 일본 직구에 필요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처리 과정을 모두 살펴봤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맞는 건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들을 고려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본 상품을 손쉽고 그리고 안전하게 구매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